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패널 토의 자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적 경제협동가정 조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기후환경변화 예측연구센터 선정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이런 영광된 자리에 이런 기쁜 자리에 또 자장을 맡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소개는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토의 들어가면서 또 저희가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지금 토론자분들이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토론자분들 얘기도 하고요. 제가 플로어에도 나중에 한번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너무너무 많이 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서 이제 발제에 대해서 최우상 센터장님 발제에 대해서 어떤 추가 의견이나 또 본인의 전공 분야와 연결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그냥 순서 상관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요. 전문가라고 오늘 이렇게 모셔주셨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 민간에서 나왔고요. 오늘 중국에서 출장 갔다가 아까 오후 3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1992년도 26년 전에 해외 봉사단원이 돼서 스리랑카의 한반토타라는 지역을 다녀왔어요. 한반토타 지역에서는 부녀자들을 돕는 창업을 돕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걸 돕다가 여러분 한반토타는 왜 제가 강조하냐면 2004년도에 기억하세요? 아시아 4개국을 강타한 쓰나미에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26년간 스리랑카를 주로 계속 다녔고요. 몽골 지역과 최근 한 11일 됐어요. 팔레스타인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열악한 마을에 어린이들 250명을 대상으로 영어학교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과연 지금 SDG 17개 골 중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2개 골 말고 17개 다 문제가 있다. 그것에 미래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오늘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이펙 기후센터의 김원모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점연구소 되신 거를 축하드려야 될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건지 잘 아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후변화나 이쪽 취약한 사람들은 되게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태평양 도서국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구로 보면은 이 전 지구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550명의 여성이 있고 4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심지어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도로 보면은 0.03%밖에 되지 않는 데서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10개 국가를 뽑으라면 8개 국가가 태평양 도서국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취약계층은 사실은 잘못한 거 없는데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는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중점연구소로 기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김원부 박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에이펙 클라이밋 센터 선임 연구원이시고 에이펙에서 이제 전 세계 기후 모델의 예측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 도상국의 다양한 상황을 많이 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에 이제 보호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기후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연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NGO들 심지어 정부들까지 나서서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사실은 필요한 거는 자동차지 슈퍼카 엔진 혹은 멋있는 바퀴 그리고 편안한 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자동차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은 저희 뭐 연구자들, 단체들 그리고 정부가 각자 따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가지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그런 교육과 그리고 인프라들을 갖춰주는 것까지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뭔가 추진을 할 때 처음에 어떤 커다란 꿈을 가지고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소중한 센터들이 그런 융합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는 무선 마이크가 아니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조교수 민배현입니다. 여기서는 최용상 교수님하고 전혜숙 박사님하고 같이 저는 연구소 멤버로 있는데 저는 이제 석유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 에너지 자원을 잘 찾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사실 저희 학과가 대학원부터 대기과학공학과 대학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인간이 땅을 딛고 하늘 아래서 사는데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굉장히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맞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이 석유공학에서 요즘 많이 다루는 게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저장을 해서 대기 중으로의 배출을 저감을 달성하는 데 크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 온실가스를 배출 저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지도 고민해 보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넣는다면 그 땅에 이제 빈 공간이 이 모래층 공간에 한 20-30% 정도는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잘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광물 탄산화와 같은 좀 더 유망한 기술들도 있지만 아직 실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 공학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단계를 더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또 포항 지진 다들 이제 아시죠? 굉장히 저도 어디 가면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도 잠시 이제 보류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그러한 곳들을 지중 저장하는 곳들이 이제 포항 쪽에 여기 포항 출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포항 출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신가요? 특히 포항 분들과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그런 이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지만 특히 이제 좀 외진 곳에 주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외지더라도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취약계층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기술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술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또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자, 공학자들은 기술에 근거를 해서 단순히 이 증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회와 함께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원만하게 조정하는지도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이 포항 지진이 지금 한국 지질 분야 이 지하 자원, 에너지 자원 공학 분야에 끼치는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함께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소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 각계각층에서 모여주신 전문가분들과 또한 향후 전문가로 성장할 학생들도 그러한 점들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같이 학업에 매진하고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민배현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질문이 한 100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문과에서 사회복지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지중 저장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고요.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혹시 지중 저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산화탄소 다 들어보셨고 저만 이렇게 저는 처음 듣는 말이다가 천지인이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또 멋진 말씀도 해주셨고 게다가 포항 지진 얘기까지 해주셔서 작년에 제 딸이 수능 본데 포항 지진 이후 일주일간 얼마나 공부를 안 하던지 그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데요. 자 우선 저는 정말 지중 저장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중 재중이 정말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지진을 좀 더 막는데 감소하는데 어떤 좀 영향을 줄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같이 모르는 사람에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이라는 것은 보통 이산화탄소를 생각하면 저희가 대기 중의 기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땅 속에 잘 저장하려면 기체보다는 좀 더 액체 성분에 가까운 성분이 좋기 때문에 고압으로 누르면 뭐 액체와 기체 사이인 이제 초임계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로 땅 속에 잘 주입을 합니다.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입하는 땅 속이 모래알갱이들로 구성된 사암층이라면 저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전체 부피 한 20-30%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 모래알갱이 사이사이에 이산화탄소를 잘 저장해 놓고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땅속에 뭔가를 넣기 때문에 땅의 압력은 조금씩 상승하지만 지진이나 또는 땅에 균열이 날 정도의 압력으로는 주입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넣기 위한 기술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아무래도 도시와는 좀 떨어진 곳에 저희가 주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입하는 부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장님 허락도 사실 받아야 되고 그런 정말 사회적 합의가 수행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왔지만은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필 그 외에 사실 지열 발전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서는 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사실들을 저희가 우선 잘 전달하는 게 1차적으로 돼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 관까지 합동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책적 그 해당 지역의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역시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여기 순수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사회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생소한 새로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계속 융합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후와 사회복지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정말 융합해서 연구하고 또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이런 뜻깊은 일을 실제로 하시는 이런 의미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분야와 연관지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HO에 따르면은 이제 기후 환경으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자에 이르는 수의 80% 이상이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데이터에서는 80% 이상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은 스스로 이러한 기후 변화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바와 같이 또 이 아동 청소년들의 80% 이상은 저개발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의 아동 청소년에게 저희가 보다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서 신체적인 다양한 질병을 얻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재난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외상후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뭐 각종 정신과적인 질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동 청소년 때 이렇게 겪게 되는 신체나 정신적인 질환은 결국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폐해와 파급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결국은 학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뭐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빈곤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는 빈곤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는 인간의 행동과 모든 정신의 문제를 환경 속에서 이해하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학문의 여러 가지 연구들과 기입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발제들과 생각들 이제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생각 들었던 것이 그 환경에는 이제 기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겠구나, 저희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간이 어떤 외상 후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을 겪게 되었을 때 다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 뭐 레질리언스라고 말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이 자아탄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만 이런 탄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역 사회가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지역 사회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 즉 커뮤니티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나 뭐 NGO나 뭐 사회적 경제 또 혹은 뭐 협동조합 이런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 경험들 워크숍도 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또 정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또 재난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육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예로서 UNDP에서는 작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또 주셨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뭐 동티모르나 에콰도르 또 남미에 있는 지역이나 뭐 화산 또 혹은 홍수 이런 것들의 취약한 지역에서 어떠한 산업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떤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재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UNDP에서도 커뮤니티 레질리언스를 증진시키는 것이 결국은 지역사회가 아까 그 유엔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저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연구에서는 이 커뮤니티 레질리언스를 과연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가 굉장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아마 우리도 적용점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탄력성 또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제가 흥미있게 보았던 것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떠한 연구들이 앞으로 되어져야 하냐는 어떠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아주 정확하고 정교한 데이터와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를 컴바인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어떠한 문제에 인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또 그럼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센터에서 앞으로 해주실 거라는 굉장한 기대감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기후환경 변화예측연구센터의 전혜숙이라고 합니다. 저도 같이 발제 자료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발제를 통해서 그리고 김범우 박사님 말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특히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도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악영향의 연결고리로 이어져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은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또한 우리가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기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기후 변화의 어떤 그 예방적 차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부분에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후변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때 김원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동차 비유를 굉장히 가슴에 와 닿게 들었는데요. 잘 만들어진 엔진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진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진정한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듯이 이 기후변화의 전문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리고 그 예방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전문가들은 그러한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취약계층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예방 교육이라던가 활동 그리고 그 피해 완화나 복구, 구호 활동을 긴밀하고 협조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사례로 일본의 경우에는 쿨 얼스 파트너십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의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상 원조라던가 전문가 파견을 실시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희들도 이러한 고민과 노력을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논의 자리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한 융합 연구가 더욱더 많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배경을 쭉 들으셨지만 다른 교수님들은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느낌이나 제가 겪은 사례를 좀 들어서 죄송해요. 그 최 교수님하고 그 팀과 제가 만난 건 지난 봄에 그 레인버드 지오를 어떻게 사회적 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걸 토론하고, 그 미팅에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걸 도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제가 알고 있고 혹은 할 수 있는 잔소리를 몇 번 거듭해서 드렸더니 이 자리까지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자주 끌어내서 괴롭힐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곳에 그 레인버드 지오하고도 말씀 나눴을 때 과연 그 아까 대응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조인트 코퍼레이션, 정부하고 NGO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여기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지역 사회에 이것들이 어떻게 접목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아시다시피 서스테이너블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당한 가격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가격을 과연 누가 치를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귀결로 된 결론이 지금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걸 융합해서 잘 만들어진 그 레인버드 지오를 크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못 보셨습니다. 혼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사실 가보니까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고, 저는 특히 우기 때 갈 수밖에 없고 또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분 휴가를 제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그런 때만 많이 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탑 케이스도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수년 전에 돌아왔지만
다시 2004년 그 이후로 지속해서 가봤을 때 취약계층,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배려 계층이 한번 그 과정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는데, 기후와 또 이런 재난과 재해로서 그것들이 다시 반복됐을 때는 정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 정말 이런 부분 제가 26년간 다니면서 경험담 많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제발 연구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것들을 정부나 민간이 혼자 할 수 없으니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인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 경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들을 교수님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좀 끌어들여서 정말 컨버전스 만들어서 이것들을 저개발국가 사회 배려계층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캄보디아에 있는 위기 여성들을 좀 도왔어요. 그분들은 그 성매매 피해 여성이기도 하고 또 가정 폭력을 입은 분들이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그 커피 그 바리스타 교육을 배워서 가르쳐서 조그만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역시 여기에도 기후하고 재난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배워서 가장 잘 만드는, 맛있게 빵을 만드는 그분도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에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과 또 사회적 경제를 꾸준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만들어진 융합한 그런 모델이 좀 나와서 가능하면 빨리,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저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이제 기후 변화 취약계층 그리고 둘 이상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게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또 전문성 있는 일을 정말 치열하게 하다가 우리 각자 잘 살다가 또 정말 함께 힘을 합치자,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그 메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작하실 텐데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